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는 분사의 형용사적 용법에 대해서 공부했었죠. 분사까지 제가 준동사 관련해서 표로 정리를 해보면 이런 모습일 거예요. 제가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 우리는 준동사라는 파트 안에서 놀고 있고요. 준동사 안에서 동사에 to를 붙인 투부정사는 명사, 형용사, 부사를 만드는 방법이었었죠. 자, 그리고 동명사 같은 경우에는 동사에 ing를 붙여서 명사로 활용하는 방법이었었고요. 자, 그리고 분사는 동사에 ing를 붙이거나 동사의 3단 변화 가장 마지막에 있는 pp형 분사를 사용해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 형용사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습니다. 분사는 동사로 형용사를 만드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형용사의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었죠. 명사를 수식해주고 이형식이나 오형식에서 보호 역할도 하고, 자, 그리고 시제도 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시제라고 한다면 진행형 시제 안에 들어있는 ing, 수동태 안에 들어있는 pp, 그리고 현재 완료나 과거 완료 안에 들어있는 bp, 그리고 여러분들 좀 더 복합적으로 현재 완료 진행형이라든지 과거 완료 수동태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완료 진행형을 쓴다면 동사구 안에 분사가 2개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과거 완료 수동태를 쓴다면 역시나 빈도 pp형 분사,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이 pp도 분사, 이렇게 분사가 2개 들어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분사는 형용사로서 사용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오늘은 부사로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분사는요, 분칠할 때 분, 꾸미는, 수식하는, 이렇게 보충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사의 부사적 용법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분사 구문이라고 부르거든요. 자, 왜 이렇게 분사 구문이라고 부르는지도 우리 이야기하면 차차 알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문법책으로 공부할 때 보면요, 문법책 목차들이 거진 다 비슷하다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부정사가 나오면 동명사가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들 이렇게 분사구문 하기 전에는요, 접속사라는 것을 먼저 공부하고 오게 되거든요. 이 문법이 별 관계가 없는 것 같아도 다 상관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배열에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분사구문이라는 걸 이해를 하려면 먼저 접속사를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접속사 중에서도요, 부사절 접속사라는 것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자, 일단 크게 접속사라는 것이 무엇이냐를 얘기를 해본다면 말 그대로 붙이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가장 흔하게 보시는 접속사는 and, but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등위 접속사이죠. 자, 이런 문장을 보시면요, and라는 접속사를 기준으로 해서 책과 연필, 이렇게 명사 2개를 붙여주고 있잖아요. 이렇게 동일한 품사를 붙여주는 접속사를 등위 접속사라고 해요. 절이면 절, 동사구면 동사구, 이렇게 명사구면 명사구, 이렇게 동일한 품사를 붙여주는 접속사를 등위 접속사라고 하는데, 접속사가요, 종류가 꽤 많거든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부사절 접속사가 있어요. 자, 왜 부사절 접속사라는 이름이 붙었는지 한번 차근히 알아보도록 해요. 자, 부사절 접속사라는 것은요, 붙여주는 것이 명확해요. 문장과 문장을 붙여주기 위해서 나왔어요. 상단에 나오는 등위 접속사 같은 경우에는
품사가 같으면 무엇이든 상관없이 붙여줄 수 있었잖아요. 자, 근데 부사절 접속사는 문장과 문장, 두 개의 문장을 붙여주기 위해서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 문장과 문장을 붙이는 이 플러스의 역할을 하는 것이 부사절 접속사가 될 거잖아요. 그죠? 자, 이 부사절 접속사와 부사절 접속사가 붙이는 그 다음 문장. 자, 이렇게 덩어리를 포함해서 이 덩어리를 앞에 있는 문장을 꾸며주는 부사로서 여기겠다. 자, 그러니까 이 부사절 접속사를 붙임으로써 뒤에 나오는 문장이 부사의 품사가 된다. 그래서 부사절 접속사예요. 문장을 부사로서 만들어주는 접속사.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지금 이 부사절 접속사 다음에 문장과 문장을 붙이느라 접속사 다음에 절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절의 기본 요소인 주어 동사. 자, 이것이 접속사 뒤에 따라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주 보시는 접주동 공식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구조적으로 보니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예문을 보면 여러분들 충분히 금방 알아차리실 거예요. 부사절 접속사는요, 크게 시간, 이유, 양보, 조건의 의미를 줍니다. 시간 접속사는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런 것도 있어요. 많이들 보셨죠, 그죠? 주어가 동사할 때, 그 다음에 주어가 동사하는 동안에 뭐뭐 하고 난 이후에 이런 뜻인데 여러분들 as 같은 경우에는 동시동작 뭐뭐 하면서의 의미를 줍니다. 자, 그리고 이유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세 가지가 대표적이죠. 그죠? 뭐뭐 하기 때문에 라는 의미를 줍니다. as는 이렇게 시간의 접속사로 사용할 수도 있고 이유의 접속사 뭐뭐 하기 때문에 라는 의미도 줄 수 있습니다. 양보는 우리 투부정사 할 때 양보에 대해서도 설명했었잖아요. 양보가 동생한테 떡 하나 더 주는 그런 양보가 아니고요. 예측되는 결과를 잠시 홀드하고 그것과 다른 결과를 초래한다. 뭐 예를 들어서 비가 오면 밖에 안 나갈 것 같지만 비가 옴에도 불구하고 밖으로 나갔다.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예측 가능한 결과를 잠시 접어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보의 의미는 주어가 동사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미를 줄 수 있겠고요. 조건은 대표적으로 if, 만약 뭐뭐라면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접속사들을 가지고 예시를 좀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부사절 접속사와 분사 구문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문 보시면 when이라는 접속사가 보이실 겁니다. 그죠? 자, when은 주어가 동사할 때라는 시간의 의미를 주고요. 자, 이 when이 부사절 접속사, 문장과 문장을 붙여주는 접속사이기 때문에 앞에 문장 하나, 그리고 뒤에 문장 둘, 이렇게 두 개의 문장이 when이라는 접속사를 기점으로 해서 붙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때 이 접속사를 포함한 이렇게 2번 문장까지 이 큰 덩어리가 앞에 있는 1번 문장을 수식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문장을 수식해줄 수 있어야 되니까 품사는 부사의 품사를 가진 절, 부사절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부사절 접속사는 문장을 붙여서 붙이는 문장을 부사절로 만들어줍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는 것이 중요해요? 아니면 내가 TV를 봤을 때라는 시점이 중요한가요? 당연히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라는 사실이 중요하겠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언제 그런 소리를 들었는지 부가적인 설명을 해주는 1번 문장을 수식해주는 부사절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이때 여러분들 의미를 좀 더 강조해 줄 수 있도록 부사절이 1번 문장, 우리가 이 수식을 받는 문장을
주절, 주인공인 문장이라고 하거든요. 이 주절 앞으로 부사절이 이동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요. 부사절 먼저 쓰시고 여기 관사가 빠졌네요.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자, 그럼 지금 1번, 2번의 순서가 바뀌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부사절이 앞으로 이동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콤마로서 표기를 합니다. 자, 이때 이 부사의 품사를 가진 부사절을요, 줄여서 사용할 수 있어요. 순서는 3단계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접속사 삭제하시고요. 두 문장의 주어가 같으면 주어를 삭제해줘요. 자, 그리고 두 문장의 시제가 같으면 이렇게 ing를 붙여서 표기해주기로 합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한번 해볼게요. 접속사 삭제, 주어 같으니까 삭제, 그리고 시제 보았다, 들었다 같으니까 ing를 붙여서 이렇게 줄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원래 이 부사절 접속사가 붙은 이 덩어리는 주절을 수식해주기 위한 품사가 부사인 절이었잖아요. 자, 그럼 이 부사인 절이 줄여진다고 해서 품사가 바뀌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전히 부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완성한 분사 구문을 분사의 부사적 용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괜찮으신가요? 의미는 같아요. 짧게 줄였지만 내가 TV를 보았을 때 라고 같은 해석을 줍니다. 자, 다음 예문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우리가 이 콤마를 통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주절 앞으로 부사절이 이동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접주동 공식. 자, 문장을 붙이고 있다. 확인합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 as는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저는 여기에서 동시동작의 의미로 주었습니다. 내가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를 하였다. 이렇게 해석을 했고요. 접속사 삭제, 주어 같으니까 삭제, 그리고 시제가 과거 시제로 같으니까 ing를 붙여서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했습니다. 이렇게 줄여볼 수 있겠네요. 여러분들 굉장히 경제적이지 않나요? 긴 것을 짧게 줄이지만 의미는 똑같이 전달할 수 있잖아요. 괜찮죠? 자, 다음 예문도 한번 해볼게요. 접속사 붙어 있는 부사절 덩어리 찾으시고 접속사 삭제. 자, 그리고 이번에는 주어를 삭제하려고 보니까 주어가 다른 사람입니다. 아픈 사람은 그녀였지만 집에 빨리 오려고 노력했던 사람은 그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주어가 다른 경우에는 주어가 다르면 삭제하지 않고 그냥 남겨두어요. 이렇게 씁니다. 자, 그리고 시제는 같으니까 ing 붙여서 이렇게 만들어 볼 수가 있겠네요. 기본 규칙은 이렇지만요. 여러분들 이제 천천히 변형된 경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양보 접속사가 있는 예문도 한번 적어 볼게요. 자, 이렇게 적었어요. 이제 여러분들 종속절, 그러니까 부사절 찾는 것은 어렵지 않으시죠? 자, 이렇게 찾아보았습니다. 날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그녀를 그리워한다. 자, 그럼 접속사 삭제하시고 주어가 다르면 남겨두기로 했으니까 그대로 써요. 자, 그리고 시제가 같으면 ing를 붙여주려고 했는데 이제는 시제가 다르잖아요. 그죠? 부사절은 과거 시제, 주절은 현재 시제 이렇게 표기하고 있네요. 자, 이게 조건이 중요해요. 시제가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이렇게 써주는 게 아니고요. 부사절이 주절보다 과거일 때. 다를 때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라 자, 이렇게 부사절이 주절보다 과거일 때는
완료형 분사 구문으로 시제가 다름을 표기해 줍니다. 자, 그러면 having pp 써서 이렇게 주절의 현재 시제보다 예전이다 라고 표기해 보면 좋겠네요. 그죠? 괜찮죠, 여러분들? 하나씩 해보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시제가 다른 경우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볼게요. 자, 종속절 찾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as 접속사 해석이 많아요. 동시 동작의 의미도 있고 뭐뭐 하면서, 그 다음에 시간, when과 같은 뭐뭐 할 때 의미도 주고요. 이유, 주어가 동사이기 때문에. 자, 이런 다양한 해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경우에 맞게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자, 저는요 지금 이유의 접속사로 사용했어요. 그가 지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는 돈을 빌려야만 했다. 이렇게 사용을 한 거거든요. 자, 이때 접속사 삭제하시고 이번에는 지갑 잃어버린 사람과 돈을 잃어버린 사람, 동일한 대상이죠. 같은 주어 지워줬어요. 자, 그리고 시제 보시면 종속절이, 이 부사절이 주절보다 과거이죠. 이 시제는 과거 완료, 주절은 과거 시제. 이렇게 부사절이 한 시제 더 과거이기 때문에 완료형 분사 구문을 적어서 지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돈을 빌렸다.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괜찮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부사절을 그대로 안 쓰고 이렇게 줄이냐, 분사 구문이란 이런 복잡한 것을 만들어내고 귀찮게 뭐 이럴 수도 있지만요. 잘 배워두시면 오히려 더 경제성 있게 언어를 사용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더 좋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말 줄여서 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이런 말 하면 너무 아줌마 같겠지만 뻑가충 이런 것처럼 버스카드 충전 이렇게 줄여서 하는 거 좋아하는 것처럼 언어의 특징이 다 그래요. 최대한 짧게 쓰면서 많은 정보를 전달하면 좋은 것이죠. 자, 그리고 문장이 항상 긍정문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부정문도 있으니까 부정문일 때 분사구문도 한번 만들어 봐요. 항상 분사구문 만들 때는 부사절 먼저 찾으시고요. 접속사 삭제, 주어 같으니까 삭제. 자, 그리고 과거 시제로 갔기 때문에 ing를 붙여줄 건데요. 방법은 동일해요. 앞에서 만든 방법이랑 같죠? 자, 그런데 부정문이다. 예약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다려야 했다. 이런 맥락. 부정문이잖아요. 이때는 어떻게 쓰냐면 not을 먼저 쓴 이런 모습의 분사 구문을 만들어줘요. 이렇게요. 괜찮죠? 자, 만약에 시제의 차이까지 보여주는 뭐 문장이 있다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접주동 종속절, 부사절 찾으시고 접속사 삭제, 주어가 다르니까 그대로 남겨두시고 시제도 부사절이 과거 완료로 주절보다 한 시제 더 과거이기 때문에 완료형 분사 구문을 적을 것인데 부정문이기 때문에 not을 먼저 쓰시고 자, 이렇게 만드시면 괜찮은 분사 구문이 되었네요. 그죠? 어떠세요? 괜찮으시죠, 여러분들? 또 기본 틀이 있으니까 거기서 조금씩만 변형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우리가 문장에서 진행형이나 수동태가 있는 경우도 한번 같이 봐봐요. 자, 이제 분사 구문 찾는 것은 여러분들 너무 편하게 하실 수 있어요. 접주동 공식.
찾으시고 접속사 as 보시면 다양한 해석이 있으니까 잘 선택하셔야겠죠.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동시동작의 의미도 괜찮고요. when과 같은 시간의 접속사도 괜찮은 것 같아요. 길을 걸으면서 친구를 만났다. 길을 걷는 동안에 친구를 만났다라든지 혹은 길을 걷고 있을 때 친구를 만났다. 뭐 둘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접속사 삭제하시고 주어 같으니까 삭제합니다. 자, 그리고 시제 보시면요. 여러분들 과거 진행형은요. 과거 어떤 시점에 일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맥락이잖아요. 그러니까 과거 진행형은 과거 시제와 같다라고 여러분들 판단할 수 있어요. 과거 진행형도 과거에서 파생된 것이기 때문에 같다라고 여겨준다면 ing를 붙여서 자, 이렇게 줄여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진행형이 원래 이렇게 생겼잖아요. 비동사 다음에 ing라는 분사가 있는 이런 형태니까 이 비동사에 ing를 붙여서 이렇게 being working 분사 구문으로 만들면 이 working은 원래 ing 분사였겠고요. being 같은 경우에는 be에다가 ing를 붙인 새롭게 만든 분사이잖아요. 그러면 같은 품사가 나란히 오게 되는데 영어에서는 굉장히 이런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뭐 주어 자리에 명사 2개 쓰고 이런 거 본 적 있으세요? 아니잖아요. 그죠? 이렇게 같은 품사가 나란히 오는 것을 좀 피하기 위해서 크게 의미가 없어 보이는 being 삭제하시고 walking along the street 이렇게만 남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행형 시제가 있는 부사절을 분사 구문으로 바꿀 때에는 이 being을 삭제하고 ing 분사만 남겨서 쓰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괜찮죠? 수동태도 좀 비슷해요. 같은 원리는 아니지만 좀 비슷하거든요. 너무 비싼 선물을 받아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이런 구문에서 적주동 공식의 부사절 찾으시고 자, 접속사 삭제 주어 같으니까 삭제 그리고 시제가 과거 시제로 같죠. ing 붙여서 자, 이렇게 줄여줄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수동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긴 모습에서 pp만 봐도 수동의 의미가 충분히 느껴지시죠. 그죠? pp형 분사가 뭐뭐된 이렇게 수동의 의미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있어도 충분히 수동의 의미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전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크게 영양가 없어 보이는 being은 삭제하시고 given to expensive gift 이렇게 pp형 분사 구문만 남겨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진행형이나 수동태가 있는 문장을 분사 구문으로 만들 때에는 being을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쭉 해보고 나니까 생각보다 분사 구문이 괜찮지 않나요? 해볼만 하지 않나요? 그죠? 그래서 분사 구문 뭐 지금 한번 정리해보자면 부사절 접속사가 있는 부사인절, 부사절을 줄여서 표현하는 것이다. 부사절을 줄였기 때문에 여전히 품사는 부사다. 자, 이런 식으로 분사는 부사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개념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방법은 접속사 삭제, 주어가 같으면 삭제. 만약에 주어가 같지 않으면 두기. 그 다음에 시제가 같으면 ing. 하지만 시제가 다른 경우 부사절이 주절보다 더 과거라면 having pp 완료형 분사구문으로 표기하기. 괜찮죠? 자, 그리고 만약에 부정문이라면 분사 앞에다가 not을 붙여서 not ing 이런 모습으로 표기해 줄 수 있고요. 뭐 진행형이나 수동태 같은 경우에는 being을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분사 구문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분사 구문을 보고 알맞은 접속사를 넣어서 다시 접주동
모습으로 돌리는 것도 중요해요. 왜냐하면요,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접속사가 있는 경우에서 자꾸 줄였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이 문장 같은 경우에 내가 너무 비싼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라고 당연하게 이유의 접속사를 가지고 해석을 했지만, 만약에 이런 because가 없는 경우를 봤을 때는요, 이것을 어떤 접속사가 있는 상황으로 해석해야 되는지,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하는 게 맞는지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다시 역으로 돌려야지 의미 전달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분사 구문을 봤을 때는 다시 올바른 접주동 문장이 있는 것으로 돌려야지만 적합한 해석을 만들 수 있겠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같이 몇 가지 해볼까요? 자, 이렇게 제가 분사 구문에 예시를 적었습니다. 콤마가 있다라는 것은 이것이 주절이다. 뒤에 나오는 부사절이 주절 앞으로 옮겨간 이후에 분사 구문으로 줄여졌구나.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겠죠. 앞에 이시라는 대명사가 있다는 것은 주절의 주어랑 달랐기 때문에 주어를 그대로 남겨놓은 경우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요. 이 대명사 이시 지칭하는 것은 연필이에요. 아니, 문장이 앞에 있는데 왜 대명사 it, 앞에 아무것도 없는데 뭔가를 지칭하는 이런 대명사 it을 썼을까요? 라고 하지 마시고, 이 주절 뒤에서 왔기 때문에 원래 이 분사 구문이 뒤에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앞에 선행사인 이 연필을 충분히 지칭할 수 있는 대명사 it. 왜 묻습니까? 괜찮죠, 그죠? 연필이 너무 짧아졌다. 자, 그리고 내가 새로운 연필을 샀다. 자, 그러면 주어 다른 경우니까 그대로 남겨두고요. become에 ing를 붙인 becoming 왜 나왔을까요? 주절에 이 샀다라는 시제와 같았기 때문이겠죠. 과거 시제로 돌려줍니다. 뒤에는 그대로 써주시고요. 자, 그럼 그것이 연필이 너무 짧아졌다. 내가 새로운 연필을 샀다. 이 두 개의 문장을 자연스럽게 붙이려면 접속사 이후의 접속사가 가장 괜찮은 것 같아요. 연필이 너무 짧아졌기 때문에 새로운 연필을 샀다.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이제 천천히 여러분들과 돌리는 작업을 했지만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분사 구문만 보시더라도 이 주절과 자연스러운 연결을 위해서 원래 어떤 접속사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빠르게 생각을 하셔서 이렇게 덩어리만 보더라도 이후의 접속사가 있는 것처럼 해석을 하시는 거죠. 너무 짧아졌기 때문에 새로 샀다. 이런 식으로요. 자, 또 해봅시다. 자, 콤마를 대동한 분사구문 앞에 있고요. 원래 모습인 부사절, 접주동 공식으로 돌려봅니다. ing 붙었다는 건 시제가 같다라는 얘기니까 과거 시제로 돌렸고요. 앞에 주어가 없다는 것은 주절의 주어가 같다는 얘기겠죠. 자, 그럼 내가 창문 밖을 내다보았다. 커피를 마셨다. 이 두 가지 문장의 자연스러운 해석이 나오려면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창문 밖을 내다보면서 커피를 마셨다. 이렇게 동시동작에 as가 있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동시동작이라는 것은요. 이런 커피를 마신 것과 더불어서 어떤 동작이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즉슨 동시동작은요. 진행형 시제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요. As I was looking out the window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다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어차피 진행형 시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분사구문으로 ing 붙여서 이렇게 만든다 하더라도 진행형이나 수동태에 들어가 있는 being은 삭제해서 이렇게 looking out만 남길 수 있잖아요. 결과물은 과거 시제를 써서 분사구문을 만들 때나 그 다음에 진행형 시제로 분사구문을 만들 때나 똑같습니다. 어차피 진행형 시제, 현재 진행형은 현재 시제에서 파생된 것일 거고요.
과거 진행형은 과거에서 파생된 것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여겨줄 수 있지만 좀 더 자연스러운 결과물을 선택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리고 아이고 세탁기가 다 되었네요. 자, 이렇게 해볼게요. 자, 분사 구문이 not ing 이렇게 주절 앞에 있는 거 보이시죠? ing를 붙였다는 건 주절의 시제와 같기 때문에 ing를 붙였을 거예요. 그래서 과거 시제로 돌려주려고 하는데 not이 붙은 부정문이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좋겠죠. 자, 그리고 주어가 없다는 것 주절의 주어랑 같기 때문이니까 이렇게 적어줬어요. 자, 그럼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다. 시험에서 떨어졌다. 자, 두 가지 문장에 적합한 접속사는 이유의 접속사가 가장 괜찮겠죠.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험에서 떨어졌다. 자, 그리고 시제 차이 있는 경우도 한번 봐봐요. 자, 분사구문 보시면 having dp 완료형 분사구문을 썼다. 즉슨 주절의 시제보다 더 과거. 그러면 주절의 시제가 과거 시제이기 때문에 더 예전인 과거 완료 시제를 써줘야겠다. 이렇게 계산해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과거 완료 시제로 돌려줬어요. 자, 그리고 주어가 없네. 주절의 주어랑 같으니까. 자, 그럼 그녀가 1시간 동안 운동을 했다. 물을 마셨다. 이 두 가지 문장을 붙일 수 있는 가장 자연스러운 접속사는 이렇게 그녀가 1시간 동안 운동을 하고 난 이후에 물을 마셨다. 이렇게 만들어 보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분사구문, 부사의 부사적 용법까지 보았어요. 그래서 우리 어느새 이렇게까지 왔잖아요. 그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뭘 한 거냐면요. 앞에 우리 처음 분사 구문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런 표를 그렸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까지 완료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준동사 파트를 모두 다 채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지 않나요? 이렇게 준동사 같은 경우는 동사를 가지고 다른 품사를 만드는 방법이다. 이렇게 투부정사는 명사, 형용사, 부사 될 수 있고 동사는 명사만 되고 분사는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되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동사를 가지고 다양하게 활용하는 법에 대해서 공부를 한 거예요. 이 강의가 좀 길게 느껴지시거나 좀 힘든 날에는요. 전부 다 보지 마시고 조금씩 나눠서 보세요. 또 필요하면 생각 안 나면 뭐 같은 거 또 봐도 상관없고요. 그죠? 우리끼리 하는 건데 뭐 어때요?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내 편의에 맞춰서 하면 되죠. 완벽해지려고 할 필요도 없고요. 보고 안 되면 다른 것도 좀 하다 와서 다시 보시고 이렇게 리프레시 하시면서 공부하면 더 좋을 거예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뭘 할 거냐면요. 동명사가 우리 동사에 ing를 붙여서 만들잖아요. 그죠? 모습이 이렇잖아요. 그리고 분사 같은 경우에도 동사에 ing를 붙이거나 pp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생긴 모습이 겹친단 말이죠. 그래서 두 가지가 혼동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동명사와 분사를 잘 비교하는 영상을 다음 시간에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오늘도 저의 강의를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대답해 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알려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필요할 때 우리 또 만나기로 해요. 오늘도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